안녕하세요. 이상일의 일석이조입니다. 오늘은 6.25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리고 미국 등 우방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과 자유 역시 없었을지 모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우리 선배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전과 관련해서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대표적으로 백선엽 장군을 들 수 있겠죠. 백선엽 장군 낙동강 전선을 지킨 분입니다. 그가 낙동강 전선을 지키지 못했다면 한국은 공산화됐을 겁니다. 1950년 8월 1일부터 55일 동안 전개된 경북 칠곡의 다부동에서 백선엽 장군은 당시 육군 제1사단장으로서 전투의 최일선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 이런 말을 남기면서 우리 장병들의 용기를 북돋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폄훼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군으로서 복무를 했을 때 친일을 했다, 확인되지도 않은 이 사실을 가지고 백선엽 장군은 현충원에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6.25를 맞은 오늘 민주당의 의원들, 당시 상황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백선엽 장군의 공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그 유명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영웅으로 들 수 있겠죠.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맥아더 장군, 너무나 유명해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겁니다. 이외에도 한국군, 미군, 그리고 유엔군에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 영사들 역시 영웅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많은 대한민국 국민, 시민, 민간인 역시 영웅입니다. 저는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미국의 종군 여기자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해서 3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 9월 저는 이 마거릿 히긴스라는 미국의 여기자를 알게 됐습니다. 한국전 상황을 취재를 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돕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을 알게 돼서 이런 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칼럼을 쓴 것이 있습니다. 2006년 9월 쓴 칼럼, 마거릿 히긴스를 아시나요? 그 칼럼이 이런 내용입니다. 시간이 나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거릿 히긴스는 버클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의 뉴욕의 아주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 콜롬비아 대학 언론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 기자가 됐습니다. 뉴욕 헤럴드 트리뷴은 당시 뉴욕타임스와 버금가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신문이었습니다. 1949년 히긴스는 도쿄 특파원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군 남침 소식을 듣고 이틀 만에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북한군이 전격적으로 남침을 하고 우리 국군이 밀리고 밀리는 상황을 보면서 급박한 상황을 보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립니다. 히긴스는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는 바람에 나룻배를 타고 수원으로 일단 물러났습니다. 그 수원 비행장에서 기사를 쓰다가 한국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날아온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과 만나게 됩니다.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특종을 낳게 됩니다. 미국이 신속하게 곧 개입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미군이 한국전에 참전한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특종 기자였습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매우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50년 1월 미국 행정부는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을 그었습니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방위선이 있는데 그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빼겠다, 즉 대한민국을 빼겠다는 에치슨 라인을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국무부 장관 에치슨이 에치슨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에치슨 라인을 그었다고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에치슨 국무부 장관은 한반도는 유엔이 관리하고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남겼던 사람입니다. 이 에치슨 라인이 스탈린과 김일성의 오판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원래 1949년 3월 김일성은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대한민국을 남침할 생각이 있으니 허용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탈린은 당시 단호히 반대를 합니다. 미국이 즉각 개입할 것을 걱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1950년 4월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대한민국을 남침해도 좋다는 사인을 보냅니다. 그렇게 스탈린 마음을 바꾸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1950년 1월에 에치슨 라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소련은 1949년 8월 핵실험을 성공을 하게 돼서 핵무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1949년 10월 중국이 완전히 공산화됐기 때문에 소위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이 좋아졌다는 판단을 하게 돼서 이 역시 남침 승인의 하나의 계기가 되고, 또 남한에는 친북 세력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남침하면 동조할 사람들이 많다, 이런 판단까지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김일성의 전격 남침이 이루어지는데 대한민국의 방위태세는 엉망이었습니다. 에치슨 라인에서 우리 한반도가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선에서 빠지게 됐는데도 우리는 긴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6월 25일 일요일 대한민국 절반에 가까운 장병들이 휴가까지 가게 되는 거죠. 미국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이런 말을 남겼고 미국 사람들, 미국 지도자들은 이 말을 명심을 합니다.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그렇습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안보태세를 튼튼히 하고 국방력을 기르고 힘을 키우고 전투의지를 굳건히 해야 적대 세력이 공격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런 맥락에서 당시 굉장히 기강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6.25의 교훈을, 조지 워싱턴이 남긴 이 말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비굴하게 굴종적으로 나오는 문재인 정부, 그걸 인내라고 표현하면서 방위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한미 상호 방위태세 역시 흐트러뜨린 문재인 정부, 이 말 꼭 명심해야 할 겁니다. 마거릿 히긴스는 서울 상황, 나아가서 낙동강 상황,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1950년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치열하게 중공군과 미 해병 1사단의 전투가 있었던 장진호, 그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 중령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중공군이 10배 이상 병력으로 포위한 상황에서 전투를 하면서 후퇴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미국의 한 대대장은 우리는 나고병이 아니다, 우리는 해병으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당시 중공군에선,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에선 방송을 통해서 미 해병 1사단은 섬멸될 거다, 전멸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공군 수가 10배 이상인 상황에서 미 해병은 정말 놀라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2,000명에 가까운 미군이 사망을 합니다. 그 미군의 희생 덕분에 우리 피난민들이 흥남에서 무사히 철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 가족도 역시 그때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 미군의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국민들 피난하지 못하고 북한의 노예가 됐을 겁니다. 당시 장진호 전투는 영어로 초신 퓨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남겨져 있는 거죠. 초신은 장진이라는 말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건데, few, 영어로 few, 얼마 숫자가 되지 않는다 이 뜻인데, 초신 few,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살아남은 미군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미군의 희생이 있었기에 당시 피난민들 무사히 흥남에서 철수할 수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거릿 히긴스는 1950년 6.25 발발 직후부터 6개월 동안 우리 전투 현장을 보면서 기사를 써서 보내고 또 책으로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그는 책을 펴냅니다. War in Korea, 한국에서의 전쟁이란 책을 펴냅니다. 그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전쟁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패배하는 것보다 승리하는 것이 그 대가가 훨씬 싸다. 승리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데 패배하는 것보다는 그 대가가 훨씬 싸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렇습니다. 패배를 했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공산화되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후손들인 저희들은, 그리고 저희 후배 세대들은 지금 북한 인민처럼 노예로 살게 될 겁니다. 이 대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미국 군인,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그리고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이 번영과 자유, 우리 후배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거릿 히긴스는 이미 본인의 책에서 그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마거릿 히긴스는 이 책으로 미국의 역위자로선 최초로 미국의 최고의 권위 있는 언론상 퓰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951년 그해 히긴스는 AP통신의 올해의 가장 활약을 했던 인물, 올해의 인물로 선발되게 됩니다. 이 히긴스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본인이 쓴 책을 들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한국전의 참상, 실상을 미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당시 미국 국민들 한국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그런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왜 중요한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던 미국 군인의 가치, 미국인의 가치가 자유민주주의였음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 히긴스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거릿 히긴스는 베트남전에 대해서도 취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요.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악몽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베트남전 상황은 한국전하고 다르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 그는 1966년 베트남에서 취재를 하다가 풍토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45살의 나이였습니다. 이 히긴스가 세상을 떠나니 미국 정부에서는 히긴스가 비록 군인도 아닌데 알링턴 국립묘지에 그를 안장했습니다. 마거릿 히긴스가 한국전에서 보여줬던 그 활약상을 미국 정부가 인정을 하고, 마거릿 히긴스가 한국전 취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했던 그의 메시지, 그거는 한미 동맹의 초석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마거릿 히긴스의 유해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했던 것입니다. 이 마거릿 히긴스는 귀신 잡는 해병이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해병이 가장 좋아하는 말, 대한민국 해병의 애칭, 귀신 잡는 해병. 이 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마거릿 히긴스입니다. 마거릿 히긴스는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을 때 1950년 8월 경남 통영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의 해병 1개 중대가 북한군 1개 대대와 싸우면서 북한군 1개 대대를 거의 섬멸시킨 그 혁혁한 전투의 상황을 전하면서 희기는 대한민국의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히긴스 덕분에 우리 해병 아직도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히긴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아직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메가더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때도 아주 이름을 날렸던 장군입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 때 후퇴하는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친구가 세뮤얼 울만의 시 청춘이라는 유스라는 제목의 시를 권합니다.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메가더는 그 시에 감동을 받아서 이후 본인이 근무하는 어느 곳에든 그 세뮤얼 울만의 시를 붙여놓고 늘 바라보면서 거기서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나가는 시입니다. 제가 골자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라네. 늠름한 의지, 불타는 정열, 깊은 데서 솟아나는 샘물의 신선함이라네. 청춘은 겁없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말하는 것이라네.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서 늙어간다는 것이라네. 세월의 흐름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리나 정열의 상실은 영혼의 주름살을 늘린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는 시인데 저도 가끔 이걸 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 발생 7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우리 선배 세대들의 희생, 우방국의 희생,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다시 이런 불행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란 말을 남긴 마거릿 히긴스의 대한민국 사랑, 이거를 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했던 외국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를 훌륭하게 성장시켜서 G7에 초대받는 그런 위상에까지 올려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 그리고 우리의 세대 함께 노력을 했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새롭게 정말 제대로 된 인식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일의 일석이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